아까 좀 전에 목사님한테 감성 전도법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안 들어봤다고 하길래 내가 이게 처음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성 전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성 전도법이란 제가 정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성적 접근으로 상대방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방법. 좋은 말씀이. 자, 여기 어머니 아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사람들 다음 중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본성 속에 숨어있는 감정일까요? 감정이에요. 제가 너무나 이거 두 개를 못 드리겠고 네. 어느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까요? 정답은 본성 속에 숨어있는 감정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조금 다듬어진 것이 감성이라고 하니까 감정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시는 성도님들은 왜 그럴까? 궁금하죠? 왜 그런가? 예. 예. 왜 그런가? 자,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이해를 못해도 돼요. 그냥 제가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감정은 학습으로 가는 관문이다. 학습의 문지기인 감정의 뇌는 대뇌로 들어가는 외부 정보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평가한다. 감정에 의해 어떤 자극에 주의를 줄 것이고 무엇을 학습할 것이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결정권이 감정뇌가 한다. 그 말을 써놨어요. 콜베리라는 뇌과학자가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뇌는 3층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여기에 가장 여기 파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뇌관이라고 해요. 일명 파충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호흡을 한다거나 심장 맥박을 뛰게 한다거나 이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1층뇌고 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노란 부분이 감정뇌예요. 일명 변연계라고 하고 파충류, 포유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바깥 부분이 대뇌피질, 영장류뇌, 인간의 뇌, 이성의 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뇌가 어떻게 발전했냐면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부분에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그걸 걸쳐가지고 변연계, 감정의 뇌를 걸쳐가지고 이성의 뇌로 이렇게 전파가 돼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이성의 뇌는 감정의 뇌를 걸치지 않고는 어떤 정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이성의 뇌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관할하는 부분이 이 감정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반응을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 주의를 집중할 것인가, 학습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결정을 누가 하냐면 감정뇌에서입니다. 감정뇌. 그렇기 때문에 폴 에그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의 동기가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것을 뇌과학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우리의 마음을 이 빙산에 비유를 했어요. 빙산에. 가지고 빙산을 보면은 이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하나라고 합니다.
이 빙산 전체를 열이라고 했을 때, 이 밑에, 물 밑에 숨어있는 것이 아홉이라고 그래요. 이게 뒤에서 뒤에서 움직이고, 빙산을 움직이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것이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내가 알고 있는 의식의 세계는 하나라고 한다면 그 밑에 깔려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구라고 얘기해요. 가지고 모든 인간의 행동을 뒤에서 좌지우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앞에서 뇌과학에서 말하자면은 이것이 변형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감정의 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가지고 더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뇌과학자 벤저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실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것을 말이죠? 마음의 결정을 딱 이렇게 누르라고 했습니다. 딱 누르라고 하는데 그걸 관찰을 해보니까 이 딱 누르기 전에 우리 뇌 속에 말이죠. 변형계 쪽에서 뇌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준비태세 전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지만 이 뇌 신호가 먼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변형계에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한 사람이 독일의 학자 헤인즈라는 사람이 이걸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스웨덴에서 실험한 사례도 있는데 이걸 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잠깐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이게 파란 옷을 입은 사람, 이걸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한테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어요. 또 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한테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90% 정도가 자기가 선택한 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좋은 일을 막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을 좋은 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마음이 좀 바빠가지고 막 말이 빨라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이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행동과 선택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더 좌우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은 미국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장은 레닌이 한 말이다. 그리고 다른 집단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제퍼슨이 한 말이다. 이 글을 한번 평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레닌이라고 이 글은 레닌이 한 말이다라고 한 학생들은 그 말을 듣고 평을 하라는 아이들은 전부 악평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제퍼슨이 한 말이다 라고 듣고 그 평을 한 아이들은 전부 호평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결혼할 때 어쩐지 저 사람이 좋아. 가지고 아내로 선택하고 남편으로 선택을 했어. 가지고 이제 친구가 왜 저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했냐? 그러면 어쩌고 해가지고 제가 남편으로 선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쩌고 그러니까 이성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쩐지 보이지 않는 끌림이 있었잖아요. 그 끌림이 결국은 상대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보면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 가지고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할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이 동영상 한번 보세요.
여기에 처음에는 동전이 쌓이지 않다가 지나가는 아가씨가 글을 멀리 이렇게 바꾸니까 동전이 쌓이기 했죠. 그렇죠? 동전이 안 쌓여 있다가 지나가는 아가씨가 글을 쭉 바꿨어요. 그랬더니 동전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말을 바꿨죠.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냐 그 말입니다. 이 앞에 처음에 이렇게 압을 보는 분이 나는 압을 못 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안 쌓여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아가씨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운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에 호소한 거죠. 이성에 호소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감성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실험을 갖고 왔는데 이것만 하나 더 볼까요? 사과를 파는군요. 판매되는 2개. 하지만 두 판매대의 풍경은 많이 달라 보이죠? 실험 결과 A 판매대의 사과는 B 판매대에 비해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핫도장 명품 사과가 단돈 1,000원에 여러분 모습이 비판매됩니다 이게. 낮았던 비가판대입니다. 꿀사과가 단돈 1,000원 꿀사과 하나에 1,000원 맛있는 꿀사과 달고 저렴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사주기를 기대하고 있군요. 1,000원 단돈 1,000원에 자, 그럼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인 옆 판매대를 볼까요? A 판매대예요.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습니다. 자, A 판매대하고 B 판매 이게예요. A 판매대는 달고 맛있고 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B 판매대, A 판매대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질 커플 사과입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니까 6배가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결국 뭘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네? A 판매대는 사랑이라는 감성을 호소했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려면 무엇을 건드려야 해요? 마음을 건드려야, 감성을 건드려야 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걸 시간이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요즘 마케팅도 그렇습니다. 선전 광고도 말이죠. 보면은 감성을 건드리는 사과, 선전 한번 보세요. 너도 차였다면? 왜 또 참견? 너 혹시 나 좋아하냐? 미쳤어? 진짠가 본데? 아니거든? 묻었잖아. 너 그냥 내 거 하자. 러브 테이스트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여기 선전하는 거 봐봐요. 맛이 좋다, 영양분이 얼마나 많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뭔만 건드리고 있어요. 어쩐지 이 우유를 마시면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요. 그게 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요즘 모든 것도 마케팅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성경 말씀만 막 얘기하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그렇죠. 감성을 건드려야겠죠. 그래야 가지고 사람을 자발성을 끌어내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는 감성 전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앞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감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건드려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시간 드는 데까지만 할게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힘들어해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나 입시에 실패할 때나 부모가 상당했을 때나 기타 이유로 친구가 힘들어할 때 성도가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 장면이라고 상상을 하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전입니다. 아. 자,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힘든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야,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 표정을 보니 많이 힘들은가 보구나. 지금 무엇을 읽었어요? 그렇죠. 마음을 읽어줬어요. 감성을 읽어줬어요. 감정을 읽어줬어요. 에? 감정을 읽어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공감부터 해줘야 해요. 야, 너 뭐 힘든 일 있는가 보다? 야, 저거 노래방 가서 그 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에? 이렇게 막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갖다가 대면서 교육하자. 이렇게 하면 저항뿐이 생긴다. 그러면 저항뿐이 안 생겨.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감부터 먼저 해줘야 해요. 공감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공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때 이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라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라고 말을 하면 왜 너 이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잘못을 캐기 위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요. 상대방이. 아이들한테도 아이가 힘들어할 때 왜 그래? 왜 너 그런 일 했어? 이렇게 하면은 네, 감정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이것은 검사가 범인을 취조할 때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학자가 무엇을 이론을 찾기 위해서 근거를 찾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 코칭할 때는 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째서 그랬지? 무슨 일로 그랬지?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가지고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힘들으니까 야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어해? 그렇게.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힘들고 오는데 공감을 해줘도 아무 말도 하기 싫다.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똑같이 말을 해줘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미러링. 봐요? 성도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그게 미러링이죠. 그렇죠? 상대방의 말한 것을 그대로 나한테 비춰가지고 상대방한테 되돌려주는 거라고 했죠? 미러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는 집에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 아무 말도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야 이놈 왜 말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현재 마음이 아무 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가 보구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죠. 이게 미러링이에요. 힘들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나도 너무 힘들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더라. 이 말을 해줘요. 나도 이것이 상대방한테 강한 안도감을 주고 강한 공감 느낌 감정을 줘요. 나도 그랬어. 애기가 무슨 잘못했을 때 나 이랬어요. 나 어린 때도 나도 어린 때 그랬어. 그러면 아이가 마음 안정을 가져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너 힘들었구나. 나도 너같이 힘든 적이 있었어. 그렇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그랬어. 그게 안도감을 주고 강한 공감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내 마음이 그때 내 마음과 같은가 보구나. 너 힘든 것이 내가 옛날에 힘들었을 때 네 마음과 같은가 보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어려움이 느끼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감이잖아요.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분이 어때? 되도록이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해요. 이게 상대방의 기분을 표현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해주면서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공감을 해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문제가 잘 풀려요. 관계가 좋아져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네. 이게 지금 기분이 어때? 지금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가 왜 이런 물을 물냐면은 그 상대방의 친구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또 공감을 해주고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 표현 도와주기 아니라 공감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공감을 많이 해줄수록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가능성이 많아져요. 무슨 말인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마음이 답답하고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기가 감정을 표현해 줬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이 감정을 표현한 그 자체도 뭐가 되냐면 카타르시스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는 감정을 그 사람이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또 미러링을 한번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미러링을. 아, 그렇구나. 이게 강한 감정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앞에 얘기했잖아. 아, 그렇구나. 어쩐지 마음이 답답하고 무의미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 이 말을 그대로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이게 바로 미러링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말이죠. 아이들이 말을 할 때 그대로 되돌려만 주어도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상대방 말은 그대로만 해줘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봐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마음이 답답하고 무의미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 언제부터 그런 기분이 들었어? 너 언제부터 그랬니? 이것도 역시 상대방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직무이죠. 그러니까 공감의 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 전부터 그랬어. 그러면 또 성도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미러링을 해줘야겠지요. 얼마 전부터 그랬단 말이지. 잘 모를 때 그냥 미러링만 해주세요. 성도가 얼마 전부터 그랬단 말이지. 이게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니? 답답하다고 해서, 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니? 그게 이것도 공감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공감을 많이 해줄수록 상대방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그때, 너도 알다시피 이 친구가 왜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공감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친구가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 안 해요.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공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솔직히 털어놓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내가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그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이제 미러링을 해줘야 할까요? 공감을 해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아, 그렇구나. 이게 강한 공감이라고 했죠? 사업을 시작하여 너 나름대로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이 말 그대로 해줬지. 그렇죠? 말 그대로 해줬어요. 봐요. 미러링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까 얘기했죠. 나도 그랬어. 나도. 경험이 없어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지난번 시작했을 때 일이 잘 되지 않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도 그때 무척 힘들었어. 너처럼. 지금 너 마음이 그때 나의 마음과 같은가 보구나. 나도 그랬어. 이렇게 그렇게 공감을 해줘. 이게 강한 공감이고 상대방한테는 안정감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냐, 나도 그때 너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 친구가, 그럼 그때 너는 어떻게 이겨냈니? 그래. 야, 그렇게 너도 힘들었으면 나같이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너 그때 어떻게 힘들었니?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냈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나의 친구 누구 있지 않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키포인트예요. 그때 나의 친구 누구 있지 않니? 걔가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께 의존하여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냐고 그때 나한테 얘기더라. 그래서 나도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나도 그때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것이 이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이끌어주는 거예요. 교육 가자고 하면 안 돼요. 이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나도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친구가 교육 가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나 그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면이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랬구나. 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존하면 기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답을 누가 찾냐면 답을 누가 찾아가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감정 코칭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랬구나. 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존하여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끔 유도한 것이 뭐냐면 앞에서 충분히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공감을 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가 이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앞에서 말한 대로? 앞에 말한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보겠다고? 쉽지 않을 텐데 해낼 수 있겠어? 이것은 뭐냐면 이 친구가 이 말을 했지만 과연 이것은 해낼 수 있을까? 자기의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다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을 검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한번 해볼게. 벌써 해볼게 했어. 답이 나와버렸어요. 해볼게. 성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니 친구야 고맙다. 지금은 기분이 좀 어떠니? 이제 마무리 이제 기분이 어떠니?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용기가 또 나고 기분이 좀 좋아진다. 이때 긍정적인 답이 나왔죠? 만약에 이때 부정적인 답이 나와버렸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앞에서 제대로 공감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용기도 나고 기분이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도 나고 기분이 좋다고 하니 나도 기분이 좋구나. 해가지고 지금 이 대화 장면에서 보면은 성도가 친구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유도한 거예요. 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줬기 때문에, 공감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을 감성 전도법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가졌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얘기했겠는데 딱 1시간 됐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는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소는 이거예요. 얼마나 충분히 앞에서 공감을 해줬는가.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진정성이에요. 이건 진정성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정말로 내 말하고 내 몸에서 말하는 것이 표현과 일치가 되어야 해요. 가지고 상대방의 진정성을 느껴야 해요. 이 진정성이 빠져버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옛날에 교장 선생님, 저 학교가 애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대요?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뭐가 빠졌기 때문에? 진정성이 빠졌기 때문에. 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이 어려워요. 저도 이 얘기는 저도 못해요, 잘. 당연히 못해요. 왜? 이 진정성을 잘 표현을 못해요. 진정성은 내가 말하는 내용하고 바디랭귀지, 표정하고 일치가 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죠. 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느끼게 한다니까. 그걸 어떻게 느낀다?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예. 이걸로 해가지고 감정 코치, 감성 전도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딱 1분이 시간이 오버됐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